자기계발과 진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주차 1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미래 변화 트렌드에 대해서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는 급변하고 있죠.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미래 통계학자들은 또 미래를 많이 또 예측을 하고 있고 우리 역시 또 관망을 하고 있는 거죠. 다가올 미래, 정말 급변하고 있는 미래가 어떻게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래를 어떻게 그러면 준비하고 대응할 것인가? 이게 우리들한테 주어진 과제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미래는 어때요?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인간의 창조의 행위가 열려있는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이런 무한한 가능성과 인간의 무한한 창조회가 열려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부응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새로운 생각, 남이 생각하지 않았던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나를 따라잡을 수 없는 나만의 경쟁력을 또 차별화 전략을 갖게 되는 그런 시대이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정말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아시아권이나 유럽권, 또 미주권,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미래의 변화는 똑같이 다가올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인드로 이를 대응할 것인가? 한마디로 영어로 표현한 challenge,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된다. 미래에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다가가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인드? challenge.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도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가 봅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이기도 하죠. 피터 드러크는 이런 얘기를 했죠.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훌륭하고 좋은 방법은 뭘까? 바로 직접 미래를 내가 창조하는 것이다, 만드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미래를 그러면 우리가 어떤 관점, 남이 바라보지 못하는 나만의 새로운 관점에서 만든다는 것은 썩 쉽지 않죠. 창조한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는 항상 미래로 있지 않고 금방 현실로 다가오고 미래가 현재가 되고 또 과거로 바뀌면서 금방 새로운 미래가 나타난다는 거죠. 따라서 미래를 잘 예측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승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반대로 어때요? 미래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지금의 세상에서 승자가 승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피터 드러크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미래학자 피터 드러크는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어떻게 보여주시는가요? 공중에 양배추가 떠 있는 그런 형상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양배추는 어디서 재배를 하죠? 비옥한 땅에서, 비옥한 밭에서 이게 재배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 가지 앞으로의 세상은 이렇게 공중부양제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가 봤다는 거죠. 양배추는 땅에서만 재배할 수 있었다는 그동안의 우리의 관점이 새로운 관점, 어때요? 공중에서도 재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미래는 이 불확실성, 또 그 불확정성, 이런 특성 속에서 오히려 미래에 대해서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foresight, 미래 예측을 통해서 어때요? 창조회의가 가능하므로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래 사회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학자가 있어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미래 사회에 다가올 미래 사회에 대해서 메가 트렌드 어떻게 크게 바뀔 것인가라는 것을 정리한 학자가 있었죠. UN 미래 포럼 박영수 씨가 정리한 자료인데요. 미래는 변한다. 그러나 사실만 팩트만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면서 에이징. 사람은 적게 태어나면서 태어난 사람은 어때요? 오래 살아버리는 이 저출산 고령화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나이가 80 이상이지만 앞으로는 100세 이상까지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그리고 요즘 결혼을 안 하고 또 하더라도 자녀들을 출산하지 않고 이런 가정을 겪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도 2305년에는 한국 인구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엄청난 미래 통계 해석들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브랜딩. 앞으로는 문화를 통합을 해서 이 지구촌이 변할 것이다. Climate Change. 앞으로는 녹색 성장을 추구하는 그런 기후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Development Science Technology. 앞으로는 로봇을 비롯한 나노 로봇을 비롯한 과학기술 발전이 또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급변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교육, 에듀케이션 교육도 이제 창의력 중심 교육, 사교육이 소멸하고 창의력 중심 교육이 진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피몰, 앞으로 여성이 더 강화되는, 그래서 여성이 주도하는 피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리티, 글로벌 국제사회가 이루어진다는 건데요. 2032년 되면 지구통합법, 지구촌 정부도 탄생하지 않을까 이런 예정도 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홈 언론, 이제 1가구 1주택, 즉 싱글족이 늘어난다. 그래서 1인 가구가 35%까지도 늘어날 추이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미래 사회에 대해서 메가 트렌드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미래 사회의 메가 트렌드, 인구 구조와 지구 환경, 과학 기술, 글로벌 경제 이렇게 크게 네 섹션으로 나뉘어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출산, 사람이 적게 태어난다.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고 또 이어서 가구들이 소가구, 소규모의 가구 생활과 또 고령화. 예전에 뭐지 날이 갈수록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갈수록 더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장소화 상황이 진행이 되고 대도시의 인구도 감소할 뿐만 아니라 도시 공동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의 질의 욕구가 날로 증가할 것이다. 라는 인구 구조 차원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우리 대한민국도 사계절이 뚜렷한 멋진 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좋아하는 봄이나 가을은 짧고 우리가 싫어하는 여름이나 겨울이 길어지고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계절이 구분이 잘 되지 않는 이러한 모든 것들도 온난화 가속이나 이런 자연재해 증가로 인해서 영향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요. 반면에 신생에너지, 우리는 화석연료가 아니라 이제 태양이나 바람이나 지열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을 하는 그런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스마트 인프라가 모든 과학기술로 인해서 공장도 스마트 인프라가 건축이 되고 인텔리전트 빌딩도 이렇게 인텔리전트로 좀
변화하면서 첨단 시설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대도시 국제 경쟁 도시가 되고 동북아 지역에도 부상할 뿐만 아니라 남북 교류도 앞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남북 교류 확대도 이제 앞으로는 더 확대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저출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삶의 질 개선도 요구가 되고 기후 변화를 또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이고 융복합 기술의 적용 첨단 시설과 도시 경쟁력 및 남북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미래 사회의 메가 트렌드를 4가지 큰 분야로 지금 예측하고 있다는 거죠.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2050년 정도 되면은 어떻게 또 큰 변화가 있을까? 이것을 인구, 경제, 도시, 환경, 기술, 문화, 한반도 이렇게 트랙으로 나뉘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글로벌과 또 한국으로 비교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글로벌 차원에서 세계 전체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는 인구 분포가 양극화될 뿐만 아니라 국경을 초월한 인구 이동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어때요? 저인구, 저출산을 위해서 저인구 시대를 직면하게 될 것이고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3극 경제 블록화뿐만 아니라 다극 체제와 아시아가 급부상할 뿐만 아니라 세계화가 진전될 것이다. 한국은 미국 중심의 세계화가 좀 탈피하지 않을까. 그리고 선진 개도국 조종자 역할을 하지 않을까.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조종자 역할을 대한민국이 하지 않을까. 한국과 중국, 일본, 아시안 네트워크도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도시 차원에서 볼 때 도시화가 글로벌 전에는 도시화 국가 시대와 메가 시대가 부상할 뿐만 아니라 한국은 전국도 도시 지역화가 진행이 되고 역내 비즈니스 요충지가 될 것이다. 환경 차원에서 지구온난화와 주요 자원이 고갈될 것이다. 한반도도 ILDR에서 물 부족 현상이 올 것이며 기술은 융합사회, 로봇이 상용화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로봇 산업이 확대되고 여러 가지 IBC 기술도 보편화될 것이다. 문화 차원에 봤을 때 이제 지식 기반하는 경제가 촉진이 될 뿐만 아니라 지식 창조 산업 한국은 확대될 것이다. 한반도 차원에서는 한반도 문화나 경제권이 형성될 뿐만 아니라 동북아 협력 벨트가 확대되고 한국 차원에서는 남북이 경제가 통합이 될 수도 있고 랜드 브리지도 구축될 것이다. 이렇게 2050년이 되면 엄청난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것을 예측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30년 앞으로 10년 이후에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스탠퍼드 연구진의 AI 100의 보고서 내용입니다. 2030년이 되면 AI 인공지능은 우리의 인간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친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적이 될 것인가 이렇게 서울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좀 언급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최근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 전 세계 AI 과학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AI 인공 기술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 예측 보고서를 발표했죠. 그래서 100년 인공지능 연구라는 장기적인 프로젝트 추진 중인 스탠퍼드 대학에서 그간의 실적을 좀 모아봤는데요. 2030년에면은 인공지능과 삶이라는 28,000 단어로 구성된 장문의 보고서를 발표했죠. 그래서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AI 기술이 2030년이 되면 북미 도시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예측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분야, 전망된 8가지 분야를 좀 부각을 시켜보면 이 교통, 트랜스포테이션, 교통과 홈 서비스 로봇, 또 헬스케어, 에듀케이션 교육과 엔터테인먼트, 로우 리서치 커뮤니티스 빈곤 지역, 또 공공안전과 보안, 고용과 작업장
이 8가지 분야에 전망을 했던 거죠. 이 중에서 앞으로 14년 이후에 다가올 첫 번째로 눈에 띄는 분야가 바로 교통이라는 거죠. 트랜스포테이션 교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AI 인공지능 100은 2030년 되면 무인 자동차, 사람이 타지 않고도 운전 또 하는 무인 자동차와 트럭, 무인 항공기 이런 배송 시스템이 또 도시인들의 출퇴근을 도움을 줄 거고 가정이나 직장 이런 상점 등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패턴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다는 거죠. 2017년 2월에 언론 기사 내용인데요. 베조스가 만든 AI 인공지능 마트 이로 인해서 미국의 많은 엄청난 일자리 약 800만 일자리가 위협을 받았다. 이것은 아마존 CEO죠. 제프 베조스는 아마존 CEO인데요. 좀 더 내용은 중앙일보 내용에 게재된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계산원이 없이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자동 결제가 되고 또 이 매장에 있는 재고 정리도 로봇 직원이 담당할 뿐만 아니라 평균적으로 약 한 90명 가까이 89명의 마트 직원이 일을 했는데 6명으로서 충분히 일을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런던에서도 1호 매장이 오픈할 예정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더 깊게 말씀을 드리면 280평에서 1120평 크기의 매장의 직원은 3명에서 6명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대단하죠? 예전 같으면 거의 한 89명 정도가 필요했었는데 이렇게 3명에서 6명 정도면 충분하다. 또 4,000가지 물품 재고 정리가 만만치가 않았죠. 그런데 이 로봇 직원이 쉽게 담당하고 계산원도 계산대가 필요가 없다. 거의 물건을 집어드는 순간 스마트폰 장바구니에 등록이 되어서 계산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뉴욕포스트, 영국 가디언 내신 기자들이 전한 아마존고의 모습, 그리고 아마존고는 세계 최대의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이 만드는 오프라인 마트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존 매장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런 4,000개의 제품을 판매하게 되는데요. 평균 6명, 그동안에는 한 89명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은 6명이 충분하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20% 높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국내 마트 평균 영업률이 1.7%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AI 마트는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20%더 급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12월에 미국의 시애틀 아마존 본사에서 시범 영업을 하고 영국 런던에 1호점도 오픈할 예정이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아마존고 공식 1호 매장은 영국 런던 시내 중심가에서 문을 열게 되는데 12월에 미국 시애틀 아마존 본사 앞에 아마존고 시범 매장이 선보여서 이곳은 아마존고 자사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95년에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한 아마존이 오프라인 서점 물론 마트 의류 매장, 동네 상권까지 이렇게 진출하게 되자 비난이 쏟아지고 있죠. 그래서 아마존은 아직 준비 단계 불가하다 여러 차례 부인했지만 아마존 오프라인 사업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프라인 시장에 도전장을 낸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는 로봇을 통한 무인 자동화, 이를 통해서 비용도 절감을 하겠고 또 1층 매장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진열하는 직원, 고객 등록 담당, 드라이브 스루 고객을 돕는 직원 한 2명에서 약 한 4명이면 충분하다. 2층으로 올라가면 2층 창고 정도에는 재고를 연기하는 로봇, 이를 돕는 직원 2명, 또 한가한 시간에는 총 근무일을 최대까지도 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아마존고 영상에서 고객이 물건을 집어들면 스마트폰이 알아서 물건을 인식해서 자동화 덕분에 20%까지 영업이익을 기대한 대단한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존고가 지향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예신들은 어떻게 하냐? 온라인 for 오프라인, 이렇게 온라인 기업이 보유한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로 오프라인에서 새로운 매출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은 어때요? 아마존 프레시 식품 당일날 배송 서비스뿐만 아니라 또 아마존 프라임 유료 배송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을 유인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5월 마트 매출액도 4,860억 달러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로 말하면 555조 정도 되죠. 이거의 아마존 매출로 1,070억 달러 약 125조의 4배가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유통업계 1위 롯데가 이제 스마트 쇼핑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박차를 가하고 롯데백화점도 어때요? 10월에 SK텔레콤과 그래서 카트 없이 쇼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이고 한국의 변화도 좀 약간씩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이게 아마존 베조스가 만든 AI 마트 미국의 800만 일자리가 이로 인해서 없어질 수 있는 위협을 받게 된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취업이나 창업을 앞둔 우리 대학생으로서는 좀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 시장을 주도할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보겠는데요. 미래 시장을 주도할 6개 소비 트렌드를 보면 이렇게 에코 환경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또 IT 특히 IT가 활발하게 디지털의 생활에서 소비나 문화, 의사소통 전반에 이제 IT화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이제 인터넷이나 휴대폰 이런 산업이라는 거죠. 스마트. 소비자들이 이제 똑똑해지면서 또 판매형 소비자, 또 전략형 소비자, 정보형 소비자들도 진화하게 된다. 그래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 IT기기나 SPA 브랜드, 온라인 중고장터라든가 온라인 리뷰 사이트 등 이런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패밀리, 새로운 가족 개념이 생겨나면서 과거와 다른 변형된 그런 가족 형태도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소규모 오피스텔, 육아 관련 산업이나 실버 산업도 발전할 것이다. 싱글,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에 대해서요, 나홀로 삶을 즐기는 1인 가구가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영향 미치는 산업은 가전, 가구, 식품, 서비스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터섹셔널, 고유한 성용액 고정관념을 깨고 이제 성역이 파괴되는 소비 트렌드의 양상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패션이나 뷰티, 여성 전용 상품들이 영향을 미칠 거다는 미래 시장을 주도한 6개 소비 트렌드에서 언급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10년 후 유망 직업, 발전이 높은 기존 직업은 뭘까? 전문가가 뽑은 10대 신종에서는 1위가 사이버 경찰,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 다이어트 프로그래머, 실버시티, 이렇게 10가지를 또 제시를 하고 있죠. 또 신종 직업에 이어서 그러면 유망 직업은 또 어떨까? 그래서 또 1위가 정보보안 전문가, 두 번째가 이제 인사 컨설턴트, 세 번째가 생명공학 전문가, 국제협상 전문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8개 메가트렌드에서 10년 후에 유망 직업과 발전성이 높은 직업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녹색 직업과 관련해서 이러한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좀
좀 시간 관계상 빨리 넘겼는데요. 그리고 이제 주택시장의 변화도 올 것이다. 그래서 주택시장이, 이렇게 회복, 15년까지 16년 17가 시장의 호조를 겪으면서 2000이 되는 성숙화, 단계로, 또 주택시장의 규모도 약간은 축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미래 주택 유망사업으로서 이제 개발 방식도 달라질 것이다. 신도시 대규모 택지 개발이 축소될 뿐만 아니라 이제 도시재생이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자가 보유에서 임대로 이 형태도 변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임대주택 사업이 더 활발해지고 수요 계층도 3, 40대 3, 4인 가족이 이제 1인 내지 2인 가구 고령화 가구로 그래서 고령 주택 사업이나 주거 서비스 사업이 또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주택 시장의 변화와 유망 사업 분야를 좀 분석해 봤습니다. 1차시, 2주차 1차시 수업은 여기서, 주어진 시간 25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